네, 한 주간의 증시 전략을 또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증시 인사이트,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지현입니다. 네, 정말 한 주간에 이슈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좀 불안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변동성도 좀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점검 한번 더 도와주시죠. 네, 먼저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 이슈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니 해도 이제 우리 증시에서는 금통위의 금리 인상이 전격적으로 단행이 되었습니다. 0.5%에서 0.75%, 25bp가 인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6월이 넘어오면서부터 계속해서 뉘앙스가 좀 달라지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부각이 좀 되었습니다. 다만 7월에 금통위에서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뉘앙스를 줬지만 어떤 확정적인 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어제는 일시적으로 단기적인 충격을 좀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충격은 단기간에 급하게 오는 경우가 있고 장기에 이제 서서히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뉘앙스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단기에 충격이 강하게 오기보다는 아마도 섹터별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호불호가 나오면서 섹터별 등락이 이제 서서히 이제 반영되는 모습이 아마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어제 금통위 금리 인상의 멘트를 보면 시작이다라는 점에서 연내 혹은 이주열 총재가 마감하게 되는 내년 3월 이전에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다는 뉘앙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이제 시장이 아마 더 주목할 것 같고요. 당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는 은행이나 정권, 보험 이런 쪽에 등락이 좀 좋을 수 있고 반면 이제 성장주 쪽은 아무래도 모멘텀에 대한 압박을 조금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기술주와 관련되어 있는 성장주 부분은 오늘 잭스론 미팅도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는 지금 어제 그 영향으로 어제는 코스피 지수가 상대적으로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 3일간의 반등을 마감하면서 조정받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은 이제 다시 보합권에서 등락이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번 하락, 8월 초 중반에서 하락해서 외국인의 매도 하이라이트 구간은 넘어갔지만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넘어갔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매수로 지금 전환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국내 증시는 상승과 조정을 좀 반복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방향성에 대한 이 지등, 결국 이제 미국 증시나 중국 증시를 참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 두 번째 이슈가 바로 오늘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어떠한 발언을 하느냐입니다. 그동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잭슨홀 미팅 자체는 심포지엄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국내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이런 테이퍼링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부각이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 부분을 우리가 볼 때 지금 현재 조금 우려스러운 뉴스들은 바로 이런 테이퍼링에 대해서 좀 지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증시에 반영된다라는 부분인데 특히 이 테이퍼링에 대한 지연에 대한 기대감이 기술주를 비롯해서 성장주 쪽으로 많은 기대감을 조금 일으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테이퍼링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경기가 둔화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경기 둔화 우려감, 중국에 대한 경기 둔화 우려감으로 일정을 연기한다면 다음 주 하루 이틀 정도 시장의 기술주, 성장주 위주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시장은 또 몇 개월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보다는 차라리 지금 현재 연준 위원들의 강성파 위원들이 9월, 10월 시작해서 내년 3월 이전에 종료하는 이런 아주 강한 압박을 받는다는 부분을 12월이나 1월에 정례화해서 일정을 오히려 구체화시켜주면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고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조정을 받더라도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지난 경우를 보더라도 지난번 양적 완화를 기준으로 보면 양적 완화의 테이퍼링이 되는 시점, 테이퍼링이 고쳐야되는 시점에 우려감으로 시장은 한 5% 정도 하락을 하지만 오히려 테이퍼링이 확정되고 테이퍼링이 실시되는 순간에는 그 종료되는 시점까지 해서 시장이 평균 20% 넘는 상승을 보였다.
라는 관점으로 볼 때, 단기적인 5% 하락에 대한 걱정보다는 오히려 20% 수익을 지향하는, 그래서 테이퍼링 일정이 구체화되고 경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기조 섹터부터해서 소비재들이 오히려 상승 추세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부분이 차라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마지막 이슈는 이번 주에 그 금통위의 금융 인상과 잭슨홀 미팅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조금 이슈화 되고 있지 않은데 중국이 지난주부터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중국 경기가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는 우려감, 이 두 가지가 가장 컸었는데요. 중국은 그동안 6월 말 7월 초부터 비롯됐던 규제 관련 리스크 때문에 이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오히려 불을 지피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중국은 항상 이 정책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를 하는데 이 정책에 대한 리스크는 항상 제가 강조드리지만 짧고 굵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정책에 대한 규제가 나오면 반드시 중국은 반대급부적으로 부양하기 위한 정책도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개인들의 대출 규제 완화, 유동성에 대한 공급된 부분이었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 이제 경기 관련된 부양책이 나왔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그 유동성 공급 확대 정책을 내보냈습니다. 중앙은행이 500위안 정도 채권을 매입하는 양적 완화 정책이죠. 채권을 매입하는 정책을 좀 보여주면서 중국은 규제 관련 리스크로 급락한 위에 반등을 이어가다가 사실 어제 기술적으로 보면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중국 증시가 크게 무너지면 또다시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경기 둔화 우려감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경기 부양 정책으로 중국 정부가 좀 막으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미국 쪽보다도 우리는 이게 여기 중국과 관련되는 경기 부양책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유동성 공급 확대 정책이 시장에 어느 정도 반응을 일으키냐, 어제 급락을 막고 오늘 플러스 출발하는 부분은 상당히 인상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번 주에 금통위의 금리 인상, 그리고 오늘 잭슨홀 미팅에서의 테이퍼링에 대한 일정,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 세 가지 이슈가 이번 주는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그래도 유동성 공급이 좀 확대될 수 있다라는 내용 짚어주셨고요. 위원님, 그렇다면 이번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은 어땠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사실 이번 주 이제 주식 등락만큼 중요한 부분이 사실 우리 증시에서는 수급인데요. 그러니까 수급이라고 표현하지만 결국 이제 글로벌 자금의 이동 상황인데, 우리가 중국 증시가 상당히 어려워진 이후에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달러 강세 기조 속에서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이 유출되는 현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글로벌 자금 이동에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그래도 다행히 외국인들 매도가 지난주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든 모습입니다. 이번 주 수급을 보면 가장 큰 특징이 개인들이 주간 수입, 주간 수급 기준으로 오랜만에 이제 매도로 돌아섰다는 부분인데 한 7,500억 정도. 그동안 시장이 급락하면서 개인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물량을 매수를 했는데 이번 주는 주간 단위로 현재까지 한 7,5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매수 기조를 유지하다가 어제 금리 인상이 나오면서 일부 매도로 돌아서면서 다시 코스피 기준으로 일부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번 주는 좀 특이하게 기관들이 매수에 좀 나서는 모습인데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은 기관의 매수는 전체 물량의 거의 절반 이상이 금융투자 쪽의 프로그램 매수기 때문에 아직은 매수 주체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투신이나 연기금이 저가 매수 물량이 들어오는 부분은 조금 인상적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수급적인 구조를 본다면 지금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결국은 이 금융투자 쪽에서 유입되었던 프로그램 매수 물량을 과연 외국인들이 이 물량을 흡수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작년에 시장이 상승할 때 기본적인 수급 구조를 본다면 금융투자 쪽에서 나오는 물량을 개인들이 매도하는 물량을 금융투자 쪽에서 프로그램 매수로 받고 이 프로그램 매수 물량을 다시 외국인이 받아가는 이런 구조를 보였는데 이게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최선의 수급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냐 여부를 조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번 주는 그래도 수급적으로 개인들이 매도가 돌았었던 부분은 상당히 인상적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이런 수급을 업종별 등락으로 좀 본다면 이제 확연하게 등락이 좀 갈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크게 매수가 나왔던 등락이 크게 나왔던 부분들을 본다면 먼저 음식료 업종이 4.4% 상승을 했고요. 증권 업종이 무려 7.4%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도 7.5% 상승을 했고요. 기계도 5.7%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인상적인 운송장비도 5% 상승을 했고요. 지금 현재 상승폭이 5%대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종목이 대부분 경기 관련돼 있는 민감주 혹은 경기 확장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상승을 했고 그 섹터에 있는 외국인 수급은 대부분 플러스권을 유지를 하면서 외국인들은 경기 관련된 종목 쪽으로 매수가 조금 몰리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반면에 지난 하락을 이끌었던 전기전자 업종은 2%대 상승하면서 경기 관련된 종목 상승 등락률의 절반에 못 미치는 모습을 좀 보였고 이런 모습을 본다면은 혹여나 이번 급락이 IT 업종이 좀 이끌면서 이 IT 업종에 대한 구입장의 반등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조금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주도 조금 안타깝지만 외국인들은 IT 업종에 대해서 한 4,800억 정도 매도가 이어지면서 여전히 수급은 IT 업종 쪽에 급락 이후에도 매도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이번 수급에서 보시면 등락이 좀 좋지 못한 부분을 보면 의약품, 제약바이오 업종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이유는 그동안 시장이 급락할 때 대안투자로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좀 많이 올랐고요. 은행 업종이 6% 하락으로 나왔는데 대부분 이제 은행 업종은 상승을 했고요. 다만 이제 카카오뱅크가 외국인들의 쏠림 현상에 의해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하는 걸로 표시가 됐는데 역시 카카오뱅크도 지난 하락 구간에서 대안투자로서 기관과 외국인 수급을 받았다면 오히려 시장이 안정화되면 하락할 수 있다는 기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수급 구조를 이번 주 등락을 좀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경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 민감주 쪽에 외국인 수급이 몰리면서 상승폭이 5% 이상 반등이 나왔고 전기전자 업종은 여전히 상승폭이 경기 관련된 종목의 절반이 되지 못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을 받고 있다. 그리고 하락하던 기간 동에 대안투자가 됐던 제약바이오나 카카오뱅크 등은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우리가 특징적인 부분을 조금만 더 본다면 결국 이제 삼성전자의 수급인데 최근에 삼성전자의 수급이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였다가 여전히 이제 매도 압박을 좀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굉장한 매도 물량이 줄었는데 이번 주에 일부 매수 전환도 했지만 다시 170만 주 정도 매도 전환되는 모습인데 이렇게 본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ETF 물량들의 퍼센트 낮추는 구조적인 매도 물량은 마무리가 될지라도 적극적으로 매수 물량이 유입되지 않는 가운데 특히 잭슨 홀 미팅이나 금리 인상과 맞물리면서 성장주, 기술주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다. 이런 관점을 볼 때 IT 종목이 바닥권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섣불리 접근하는 전략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 민감주 업종 쪽으로 조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 상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의 매도는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외국인들에 따라서 경기 민감주를 사야 하나? 지금 시장 전략 좀 챙겨주세요. 예, 결국 이제 다음 주 투자 전략은 이제 보시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치열한 이제 눈치 보기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인정해야 될 부분은 코로나19 이후에 어마어마한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사실 웬만한 섹터에서 뭘 사도 다 오르는 땅 짚고 헤엄치기 장세가 지금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작년과 올해 초반까지 손쉽게 거래했던 그런 바스켓 거래에 익숙해져 있는 모습은 이제는 벗어나야 되고 그렇다면 종목별로 치열하게 종목 선정 작업을 이제 거쳐야 된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상당히 어려운 전문가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기술주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 그 테이퍼링에 대한 시장 반응을 보고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금리 인상을 했고 미국은 테이퍼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주들에 대한 부담감은 외국이나 기관 모두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성장주 쪽으로
가파르게 움직이는 전략은 지금은 조금 자제하시는 부분이 좋고요. 잭슨홀 미팅 이후에 전기전자업종은 전체적으로 이 시장 급락을 했다 하더라도 바닥권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소급이 바뀌는 걸 전환되는 구간에서 매수까지는 조금 차지하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중국과 관련되는 종목이나 ETF 혹은 상품에 같이 거래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보다는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반해서 중국 시장은 상당히 격동에 지금 딱 분기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국 시장이 지난 하락 훅보하고 그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꺾여서 저점을 위협하느냐, 딱 그 분기점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의 시장을 규제 관련 리스크가 완화된 이후에 안정화시킨다면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의 안정과 더불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경기와 관련된 기조 섹터, 최근에 이제 오늘 철강 같은 부분이 많이 하락을 하는데 이런 경기 관련돼 있는 철강이나 화학이나 같은 기조 섹터들은 중국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자기 자리를 좀 찾아갈 수 있다는 관점으로 중국 시장을 좀 확인하고 움직이는 전략, 경기 관련된 주로는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인의 수급을 확인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이제 가장 아쉬운 부분은 결국 외국인 수급입니다. 시장을 받쳐주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난 8월달 급락은 매도세가 강하다기보다는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내려왔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결국 시장을 받치고 상승시켜줄 수 있는 매수 주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이제 글로벌 자금 이동이 서서히 조금씩 이동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그 부분은 규제 관련 리스크 때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유출됐던 자금이 최근에 중국 관련된 ETF들이 자금이 다시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중국 쪽으로 유입된다라는 말은 다시 아시아 증시 이머징 마켓으로 유입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보면 우리 증시와 함께 가장 급락에 선두했었던 부분이 바로 이제 대만 지수인데요. 대만이 지금 현재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하면서 최근에 외국인들은 경기 관련 확장된 종목들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특히 소비재 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비재 쪽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소비재를 좀 저점해서 다음 주는 공략해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